밸류가 양극재 쪽이 너무 높다. 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이제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럼 그때쯤에는 이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을 만한 다음 생산비가 높은 소재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 차례는 약간 조금 한 번 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포드와 CATL이 이제 미국의 합작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100% 자회사식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 지금은 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법안으로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네. 포드가 어쨌든 본인이 100% 공장이라고 하면 이게 중국 지분이 껴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는 포드 100%고 그렇죠. 공장을 CATL 어떤 기술의 제휴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예, 그냥 일정 피를 받겠죠, CATL은. 예. 그래서 뭐 수익을 좀 배분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책으로 걸릴 건 없어는 보이는데. 그렇죠. 명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다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재벌 총수를 이제 당국에서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법으로 막는다. 어쨌든 법으로 막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안을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의지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의지는. 예, 미국의 의지는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온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철수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뭐, 우선 LG 엔솔이 지어놓은 거 이외에는 뭐 앞으로도 2공장도 들어와야 되고 뭐 3공장, 4공장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네. 3공장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뭐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겠죠. 뭐 물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손 털면서 이게 중국 기업이랑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네. 미국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강경해 보인다. 중국의 공급망을 막겠다는 그렇죠. 그 그런데. 부분은 굉장히 강경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열어놓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거 들어오고 탈중국 공급망을 하는데 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메탈 지금 좀 뒤늦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으로 나중에는 리튬이나 이런 것들 크게 이렇게 봐요. 리튬, 히토류, 흑연.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지금 중국이 들고 있는데 뒤늦게 지분을 확보를 하려면은 막아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뭐 채굴을 하든 아니면 뭐 발견을 하든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열어두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더 그 생산량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써줄 수요처를 없애버리는 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강경하게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법적 그 편법이랑 꼼수를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저거 되네? 그 우리도 100% 자회사, 100% 자회사 이런 식으로 다 중국 친구들을 데려올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부가 그냥 두고 보는지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인터배터리 때도 그 많은 기업들이 그 건식 전극 공정 그러니까 왜 그 코팅할 때 양극재 이제 믹싱을 하는데 약간의 그 뭐라 합니까? 그 액체 같은 거 뭐라고 하죠? 그거? 슬러리? 네, 슬러리 만들 때 액체가 들어가잖아요. 용매. 용매. 우리 이한나 선생님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건식으로 해서 코팅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팅 이후에 드라이 공정을 거치는데 그 시간을 되게 줄이는 그걸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얼마나 혹시 와 있을까요? 이걸 얼마나 와 있을지는 다들 개발을 하더라고요.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셀 회사들도 왜냐면 마찬가지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먼저 시작이었죠. 테슬라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을 그러니까 셀 공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양극재를 개발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천연 흑연 가지고 음극재를 개발을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틈새로 들어가서 성장을 할 만한 기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어느 정도가 있느냐? 우선은 최대한 비용을 낮출 만한 다양한 공정들에 많이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걸로 이제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드는 게 우선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올라왔느냐. 우선 테슬라도 이번에 수율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들이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는 수율 얘기를 작년에 한 60%, 50%도 못 올라, 그러니까 대량 양산은 꿈도 아직 못 꾸고 수율도 한 50%, 60%대에서 좀 머무른 것 같은데 60%도 안 되죠.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한 20%대, 30%대. 아직 테슬라도 건식 전극 공정을 하기에는 좀 멀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시각. 그렇죠. 예.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테슬라 쪽에서 이번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는 연내 이제 생산 확대 얘기를 했고 2025년 기가 멕시코는 뭐 2025년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는 지연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플랜에서. 그러면은 건식 전극 공정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수율이 올라왔으니까 2025년에 대한 계획을 지연시키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가늠해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건식 전극 공정에서 중요한 이제 뭐 고체 도전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로 이제 나노신소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파일럿도 다 테스트 통과. 다 끝났고요. 지금 대량 양산 수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어디 대상으로요? 어디 대상으로? 뭐 이제 완성차 기업들한테 받아야죠.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나노 신소재도 이제 커버하는 기업 안에는 있는데. 네, 그쵸,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저 또 이게- 탑픽이었었죠, 계속. 아, 그래요? 네. 아, 맞아.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살 걸. 혹시 우리 이한나 연구원님이 현재 시점에서 한 3월 21일 요 시점에서 셀, 뭐 양극재, 극판도 있고, 뭐 첨가제도 있고, 장비도 있고, 혹시 그 선호도로 따지자면, 뭐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요 선호도로 따지자면은 그 공정의 선호도, 뭐 소재 부품의 선호도 이 순을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1등. 우선 셀. 1등이 셀이에요? 예. 오, 양극재가 아니라? 양극재는 예.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비중 확대라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만약 가지고 있으면 비중 유지. 아. 지금 당장 비중 확대는 아.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신규로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에서 다 지금 저기 땡땡땡땡땡땡 이런 거 지금 사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네. 우선은 우선은 1순위는 셀. 그리고는 양극재는 가져가긴 가져가야 된다. 네네네. 양극재 쪽 두 네. 번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특수 소재. 특수 소재. 특수 소재 쪽으로 이제 나노신 소재 같은 이런 CNT 관련된 뭐 최근에 IPO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막 성장하는 기술 프리미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 쪽. 특수 소재. 특수 쪽. 소재. 네, 그다음 세 번째고 네 번째 번째는 특수 리튬이온. 리튬이온 중에서도 특수 리튬이온, 뭐 F 전해질, P 전해질 뭐 이런 쪽. 네, 첨보 같은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특수 리튬염. 네. 이거 조금만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우리 이제 전해 액의 구성을 보면요. 네네네. 크게 전해 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리튬염과 용매와 첨가제를 섞어서 만드는 게 전해 액이에요. 네. 리튬 이온을 이동시키는데 네. 소금물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리튬염. 네. 그리고 이 소금을 물로 만들려면 용매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 소금이 물에 완벽하게 안 섞이면 아래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불순물이 돼서 불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것이 완벽하게 섞이라고 도와주는 애가 첨가제. 음. 근데 이 리튬염이 기본적인 소금도 필요한데 기본적인 소금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수한 소금을 넣어주는 거죠. 막 프리미엄 소금, 막 핑크 솔트, 막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필수가 아니었지만 LFP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너무 느려요. 리튬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게 그냥 LiPF6라고 하는 표준 리튬이온 가지고는 이동하는 이온 전도도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F전해질 같은 이런 특수 리튬이온을 첨가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리튬이온이고, 그럼 LFP에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리튬이온이냐에 따라서 리튬 이온이 이제 삼원계에서 사용할 때 좋은 특수 리튬이온이 있고 LFP에서 사용할 때 좋은 특수 리튬이온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크게 지금 F전해질, P전해질로 보면은 F전해질 같은 경우는 LFP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P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게 이제 특수 리튬이온이죠. 근데 그 두 개를 첨보가 다 하나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두 개, F전해질용. 첨보밖에 없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소재 쪽에서는 증설 모멘텀이 제일 강해서 뭐 한간에서는 뭐 밸류가 높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게 전해액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전해액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고 네. 첨보는 17% 18%씩 나오는 첨가제 회사예요. 쪽에서. 예, 예. 예, 특수 리튬이온 쪽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가 그렇게 이제 비교되면 안 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지역별로도 중국, 유럽, 미국 다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미국 쪽 수출이 되게 강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괜찮죠. 네, 그래서 특수 리튬 쪽 보자. 자, 1, 2, 3, 4등까지 나왔고. 아, 그다음 분리막. 5등이 분리막이에요? 네. 분리막은 투자 포인트로 제가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양극재가 지금 고객사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LG 엔솔은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 에코프로 PM 뭐 이랬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양극재 수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몇 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 다변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그래서 삼성 SDI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한테 다른 기업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양극재 내에서 고객사 다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수주 모멘텀이 강해지고 그게 또 주가와 밸류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두 번째로 생산비가 높은 게 뭐냐? 분리막이에요. 근데 이제 분리막은 양극재보다 좀 약하긴 하죠. 왜냐면은, 항상 여기는 재료비 비중이 전체의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재료비가 이제는 대부분 폴리에틸렌이에요. 이제 고분자 폴리에틸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단, 이제 전구체나 뭐 메탈 쪽의 영향 때문에 그쪽에 대한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셀 기업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판가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쇼티지가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 이렇게 가격도 높아졌는데 우리 얹혀주지 않으면 우리 공급해주기 힘들어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지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리막은 애초에 해마다 이제 한 3, 4%씩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가 경쟁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별로 조금 차등화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SK온은 SKIT, 그리고 뭐, 삼성 SDI는 WCP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솔벤더 같이 가고 있는데 미국 쪽의 IRA가 들어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양극재 다음으로는 고객사 다변화가 일어날 만한 소재가 분리막이에요. 그래서 물론 양극재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밸류가 양극재 쪽이 너무 높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이제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럼 그때쯤에는 이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을 만한 다음 생산비가 높은 소재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 차례는 분리막이고 아직까지는 솔벤더 추세니 여기서 고객사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밸류가 낮으니 그 다음에는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것을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겨내는지. 그러니까 분리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객사 다변화 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렇죠. 6번째, 7번째 이렇게 여쭤보는 게 참 잔인한 거는 저도 압니다만 6번째는 뭔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동박? 네, 동박. 네, 동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동박 정도 제외하고는 그 뒤로는 다 비슷한 그냥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루미늄 박하고 장비 쪽은 근데 장비는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말씀드리면 커버 영역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장비는 네네. 커버 영역이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거는 동박은 그러면 알루미늄보다는 뭐 단가가 더 높고. 그죠. 우선 기술력 차이가 크고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 난립돼서 많이 했던 소재죠.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는 금속박 가공 중에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아변박이 있고 이제는 전기 분해가지고 얇게 만드는 기술력이 좀 높은 전기박이 있는데 전해박이 있는데 전해박이 있는데 이제 알루미늄 부식이 잘 되다 보니까 전해박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약간 아변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되게 잘했죠. 가격 싸게. 굉장히 저렴하게. 근데 중국 기업 중에서도 1, 2기업 나누기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많아서? 점유율이 짜잘짜잘짜잘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쪽으로는? 기술 진입 장벽 때문이죠, 사실. 그 알루미늄은 약간 우리 그 밀가루 펼 때 이제 밀대 가지고 하듯이 얇게 이렇게 눌러서 롤투롤로 하는 거고, 맞아요. 동박은 아예 녹여가지고 맞아요. 용해를 해서 분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액체에서부터 동박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약간 좀 기술 장벽이 조금 더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알루미늄 박을 조금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차단을 딱 하면서. 하면은 뭐 지금까지 뭐 많이 못 갔던 곳 중에 이런 데도 볼 수 있지 않나가 이제는 뭐 전해액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알루미늄 박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을 많이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등까지 꼽아봤습니다. 힘든 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혹시 토픽 어떤 거 혹시 쓰고 계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려워. 아까 첫 질문부터 한숨으로 일단 시작하셨잖아요. 예, 우선은 뭐 양극재는 뭐 있으면 계속 가져가야 된다 추세긴 저는 그렇게 보기는 해요. 그래서 뭐 탑픽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밸류 부담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탑픽으로 내세워서 신규 확대는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셀 쪽 LG 엔솔이나 이제 삼성 SDI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소재 토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에는 뭐 사실 뭐 나노신 소재나 뭐 이번에 IPO한 뭐 JU 이런 기업들 CNT 특수 아까 전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특수 소재 쪽 이런 쪽은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계속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 소재 쪽을 많이 탑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특수 리튬염 말씀드렸던 첨보 같은 기업들도 동시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셀이랑 극판 같은 게 이제 눈으로 잘 보여서 알 수가 있는데, 양극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NCM에 좀 공부를 하시고, 근데 특수 소재나 첨가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죠. 화학식 나오고 막 하면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한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한나 연구원님 덕에 우리가 또 공부를 덕분에 또 많이 합니다. 항상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뭐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저희가 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